네, 어제 처음으로 저희가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함수를 만들었으면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함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잠깐 리뷰를 좀 하도록 하죠. 네, 함수는 어떤 코드를 실행을 하고요. 연산이나 어떤 코드들을 실행한 다음에 어떤 결과값을 리턴해주는 그런 서브 프로그램을 함수,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어, 다른 언어와는 조금 다르게 PLSQL에서는 리턴 값이 있는 서브 프로그램을 함수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오늘 살펴보겠지만 리턴 값이 없는 그런 서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프로시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턴 값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라고 비교하시면,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함수는 select 문에서 바로 호출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PLSQL 블록 안에서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인데요. 그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에게 전달을 하는 값들이 있어요. 그런 값들을 아규먼트라고 부르고요. 함수 내부에서는 그런 아규먼트들을 저장을 해서 떤 연산이나 어떤 코드를 실행할 때 아규먼트들을 이용을 하겠죠. 그럼 아규먼트들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아규먼트를 저장하는 변수를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는 함수 선언부호에서 선언을 해요. is에서 선언하는 변수가 아니고요. 함수의 이름 옆에서 함수 선언부에서 선언을 하는 변수를 파라미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만드실 때에는 create or replace functio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함수의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파라미터가 없는 경우에는 함수 이름 다음에 바로 리턴한다. 어떤 타입을 리턴한다라고 써주시면 되고, 파라미터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변수 선언 방식으로 파라미터들을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구조는 is, begin, end. 어, 이 declare라고 하지 않고요. is라고 합니다. is에서는 그 함수가 하게 될 그런 변수들을 선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egin에서는 실제로 함수가 수행할 코드들을 작성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턴 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기 타입에 맞게끔 선언할 때 어떤 타입을 리턴한다라고 이 선언한 타입에 맞는 그런 값을 리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수에서도 예외 처리 코드를 만들 수 있는데 예외 처리를 하실 때는 어, exception 블록에서 예외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그 함수를 보시면 adder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썼고요. 이게 함수의 이름. 그 다음에 옆에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파라미터 선언입니다. 두 개의 값을 전달을 받아야 된다. 네, 그런 내용이고요. 둘 다 숫자 타입으로 전달을 받을 거다라고 선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is에서는 이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할 지역 변수를 선언을 한 거고요. begin에서는 그 지역 변수에 파라미터에 전달된 값들을 더해서 저장하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저장된 값을 리턴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이게 adder라고 하는 함수고요. 이렇게 함수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 옆에 그 접속 패널이 보이죠? 여러분들 스컷 계정에서 접속한 부분을 보시면은요, 함수라고 하는 부분에 만들어져 있는 함수 이름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클릭하시면 함수가 펑션이 어떤 코드로 만들어져 있는지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함수를 생성한 코드를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PLSQL 블록과 조금 다른 점은 펑션은 create 펑션이라고 하게 되면 마치 create 테이블을 한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에 함수가 저장이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함수가 저장된 계정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그 함수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출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만든 함수를 호출을 셀렉트문에서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리턴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리턴 값이 오게 돼요.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실행 이런 식으로 리턴 값이 오게 되죠. 중간에 이거 좀 킬게요. set server output 프린트문 같은 게 있으면 그 프린트문 여기 콘솔 창에 보이게끔 하려면 얘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밑에서도 함수를 만들었었어요. 요거는 뭐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냐면 그 지역 변수를 선언하는 하지 않더라도 지역 변수를 선언하지 않더라도 is, begin, end라고 하는 형식은 지켜주셔야 된다. 네,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거 요 예제를 보여드렸던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그 셀렉트문 안에서 만들어진 함수를 호출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결과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게 출력이 되고 있었네요. PLSQL 블록 안에서도 그 함수를 호출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 PLSQL 블록은 declare, begin, end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 호출, 함수가 어떤 값을 리턴을 하죠. 함수 정의 부분으로 한번 가볼까요? adder라고 하는 함수의 정의 부분으로 가보시면은요. 리턴하는 타입이 넘버 타입이라고 선언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my 마이너스라고 하는 함수도 리턴 타입이 넘버로 돼 있죠. 그러면 my 마이너스라고 하는 함수의 결과값을 저장할 때도요. 변수를 넘버 타입으로 선언하셔야 되고 그리고 adder 함수를 호출한 그 리턴 값을 저장하실 때에도 넘버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하시면 돼요. 밑에 있는 코드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v result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넘버를 저장하는 변수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 변수의 adder 함수의 리턴 값을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출력한 거고 밑에서는 마이너스 함수의 그 리턴 값을 저장하고 있고 그 결과를 출력을 해본 거였었어요. 그리고 함수를 호출할 때 그 함수 안에서 그냥 바로 함수를 호출해도 돼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호출해 보시면 그 출력문이 아마 이렇게 잘 나올 겁니다. 네. 그다음에 밑에서는 어제 제가 연습 문제로 드렸던 부분이죠. 네. 오라클에는 이미 모드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어요. 첫 번째 숫자 두 개를 주면 첫 번째 숫자를 두 번째 숫자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해서 리턴해주는 함수가 있었죠. 그걸 우리가 한번 비슷하게 흉내내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myMode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아규먼트 두 개가 있다. 그리고 리턴을 한다.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 나머지를 계산하려면 몫이 계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몫을 계산하고 원래 숫자에서 그 피제수 곱하기 몫을 한 값을 빼주면 그게 나머지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트렁크 함수를 써서 몫을 계산을 했는데 플로어라고 하는 함수도 있어요. 플로어도 소수점을 잘라주는 그런 함수예요. 트렁크는 플로어와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트렁크는 뭐 소수점 한 자리까지를 표시해 주세요. 소수점 두 자리까지를 표시해 주세요. 이런 기능이 가능하고요. 그런 기능이 가능하고 플로어는 무조건 소수점을 다 잘라버리고 정수를 리턴해 주는 게 플로어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이용하든 상관없습니다. 둘다 소수점이 잘린 몫을 리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x 빼기 y가 나누는 수죠. 나누는 수 곱하기 목 그거를 x에서 빼주면 그게 나머지가 되는 거니까 나머지를 리턴한다. 뭐 이렇게 했고 밑에서는 그거를
테스트를 해본 거죠. 10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 그죠? 만약에 12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2. 그죠? 그 다음에 12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 0이겠죠. 0.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개를 이렇게 호출하실 수도 있어요. my 모드 11을 3으로 나눈 나머지 my 모드 12를 3으로 나눈 나머지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셀렉트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테이블은 없으니까 from dual. 이게 문법을 위해서 맞춰준 거고요. 첫 번째 값은 10 나누기 3, 두 번째 값은 11 나누기 3, 세 번째 값은 12 나누기 3. 그때의 나머지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함수가 제대로 동작한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해봤어요.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제 했었던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리뷰를 좀 해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어, 함수나 혹은 뭐 다른 어떤 거든 좋습니다. 커서도 좋고요. 컬렉션도 좋고.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연습 문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죠. 함수를 만드시는데 함수 이름은 이렇게 할게요. get, dpt, location 이렇게 할게요. 이 함수의 기능은 기능이라고 할까? 부서 번호가 주어지면 부서의 위치를 리턴하는, 반환하는 함수. 이렇게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서 번호가 있어야 부서 위치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함수를 만들 때 파라미터를 선언을 해야 될까요? 안 해도 괜찮을까요? 파라미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함수를 호출할 때 부서 번호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부서 번호를 함수가 저장하고 있어야 되죠. 그럼 파라미터로 부서 번호를 저장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선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서 위치는 문자열 타입이잖아요. 뭐 뉴욕, 뭐, 또 뭐였더라?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부서 위치는 문자열이니까 문자열을 리턴하는 함수다라고 선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DEPT 테이블에서 셀렉트해서 그 결과를 리턴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네. 시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형식은 이렇게 만드시면 되죠. create or replace function 파라미터가 필요한지 안 한지 생각하시고 is, begin, end 네,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함수를 만드셨으면 정말 잘 동작을 하는지도 테스트를 해볼 수 있으셔야 되겠죠. 함수를 테스트하실 때는 셀렉트문에서 그 함수를 호출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PLSQL 블록을 만드셔가지고 그 블록에서 함수를 호출하고 리턴 값을 저장하고 그런 작업들을 해보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 것도 같이 해보셔야 됩니다. 네, 혹시 다 되셨어요? 아니면 뭐 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 같이 한번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함수를 만드실 때는 create라고 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같은 이름으로 함수가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대체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or replace까지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unctio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주셔야 되죠. create function, create or replace function 여기까지가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함수 이름은 get, dept, location 이렇게 하기로 했죠. 자, 부서 번호가 주어지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있어야 돼요. 파라미터는 번호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변수 이름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뭐 deptno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으십니다. 파라미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 파라미터가 무슨 타입일까요? 숫자 타입 혹은 DPT 테이블의 DPT 에너 타입. 네, 뭐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넘버 타입이라고만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DPT 테이블의 DPT 에너 퍼센트 타입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음, 간단하게 쓸까요? 넘버라고.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예요? 얘가 무엇을 return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return 문장을 써주셔야 돼요. 근데 부서 이름은 무슨 타입일까요? 가차 to 타입이겠죠.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is, begin, end 이런 순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그 함수의 선언부예요. 함수를 만들어라. 함수 이름은 이거다. 파라미터는 넘버. 하나만 파라미터가 있다. 그리고 바차투를 리턴한다. 여기까지가 선언부. 그 다음에 여기를 함수의 body라고 얘기합니다. is, begin, end 라고 하는 거를 함수의 body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여기가 좀 기니까, 선언부가 기니까 보통 많은 개발자들이 이런 식으로 리턴을 내려쓰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 다음에 end는 이렇게 end로 끝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무슨 함수를 끝내는 건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end 다음에 함수 이름을 쓰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부서 위치를 저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 위치를 저장하기 위해서 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할 거예요. 변수를 dpt location 이렇게 할 거고요. 타입은 dpt 테이블의 로케이션의 타입이라고 할 거예요.
얘는 왜 선언을 한 거냐면, 그, 부서 번호, 이걸 전달을 받았겠죠. 그죠? 부서 번호 P&O를 전달을 받았을 거야. 부서 번호에 해당하는 부서 위치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 이 변수를 어디에서 이용할 거냐면 dpt loc라고 하는 걸 어디서 이용을 할 거냐면요. select into 부분에서 사용할 거예요. select 로케이션만 select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얘를 into 어디에다가 지역 변수에다가 dpt loc에다가 근데 무슨 테이블에서 dpt 테이블에서 조건식은 dpt no가 같다. 여기서 같다라고 할 때 무슨 값하고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 파라미터에 저장된 값하고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select from where를 해가지고요. select from where를 해서 LOC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 LOC를 VDBT LOC에다가 fetch해서 넣었어요. 자, 이렇게 사용하는 거를 얘를 묵시적인 커서라고 부르는 거죠. implicit cursor라고 부르는 겁니다. 커서를 선언한 적이 없죠. is에서 커서를 선언하지 않았죠. 그다음에 begin에서 오픈하지 않았죠. 배치하지 않았죠. 클로즈하지 않았죠. 근데 오픈, 배치, 클로즈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 into가 그 작업을 해주고 있는. select문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into 변수에다 넣어주고 있죠. open, fetch, close가 요 SQL 문장에서 바로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묵시적인 커서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만 리턴하면 될까요? 여기 있는 로케이션을 리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무엇을 리턴하겠다? dpt roc를 리턴하겠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전체를 다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네, 실행해 볼까요? 실행. 여기 에러가 있으면 안 되고요. 펑션이 컴파일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출력문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에러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돼서 실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에러 있으신 분 계세요? 그럼 함수가 만들어졌는지는요. 여기 왼쪽에 접속 패널에서 함수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새로 고침 버튼 있죠. 새로 고침 클릭하시면은요. 네, 여기 함수 부분에 새로 만들어진 함수가 보이죠. get dpt loc 라고 하는 함수가 보이죠. function get dpt location return is begin end 이렇게 주소까지도 우리가 작성한 대로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함수를 호출을 해봐야 되겠죠? 만든 함수 호출할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select 문 안에서 호출을 하시는 거예요. get dpt location 부서 번호 10번 줄까요? 10번 그 다음에 from 무슨 테이블에서? dpt가 아니에요? 주얼이에요. 왜 그러냐면 셀렉트 할 때 테이블 이름이나 테이블의 컬럼 이름이 사용된 적이 없죠. select from dual 하고서 함수의 리턴 값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10번 부서는 뉴욕이래요. 맞겠죠? 그죠? dpt 테이블. 10번 부서는 뉴욕, 20번 부서 달라스, 30번 시카고, 40번 보스턴 이렇게 있군요. 네, 10번 부서는 뉴욕이 맞아요. 그렇죠? 40번 부서 하나 볼까요? 네. DPT, 로케이션.
40번 부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40번 부서의 로케이션은 보스턴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죠. 보여줍니다. 자, 만약에 없는 부서 번호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DPT, 로케이션. 예를 들어서 50번. 이렇게 실행해 볼까요? 네. 찾을 수가 없어서 너를 리턴해줘. 그래서 배치를 못하면은요. 50번을 넣어주면 배치할 데이터가 없잖아요. 배치할 데이터가 없어서 변수값 자체가 널이에요. 그래서 널을 리턴한다라고 하는 함수가 되는 거고요. 여기 널 이렇게 나왔어요. 함수가 실행되는 원리는요. 이거를 함수 호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값을 전달을 했죠. 함수한테. 이걸 10, 40, 50 이거를 아규먼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규먼트가 어디로 가냐면 아규먼트가 어디로 여기 파라미터로 가는 거예요. 파라미터. 40이라는 숫자도 파라미터로 가는 거고 50이라고 하는 숫자도 파라미터로 가는 거예요. 호출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호출에서는 여기 PNO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10이 되는 거고요. 그럼 SQL 문장은 여기가 10 이렇게 되는 웨어절이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배치를 할 수가 있겠죠. 뉴욕이라고 배치를 한 거고요.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아규먼트로 넘기게 되면 파라미터에 저장된 값이 40. 그럼 여기 SQL 문장이 40번이라는 SQL 문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결과를 이렇게 fetch를 한 거죠. 그 결과가 보스턴. 보스턴. 그다음에 50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주면 PNO에 저장된 게 50번. 그럼 이번에 SQL 문장이 50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택된 값이 없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배치를 못 해요. 배치한 게 없으면 여기서 리턴하는 게 널입니다. 네, 네, 동작하는 거 아시겠어요? 네, 함수를 만드시는 거, 그리고 동작하는 거, 네, 그리고 어떻게 테스트를 하는지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자, 만약에 여기에 테이블에 없는 부서 번호가 전달이 됐을 때, 널이라고 하지 말고 어떤 뭐 부서 없음이라거나 어떤 특정 다른 문자열로 그 전달을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건문을 이용해서 그 결과값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첫 번째 방법은 셀렉트를 하기 전에 카운트, 로케이션의 카운트가 있는지를 검사를 해보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함수를 조금 고쳐볼게요. get dept loca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조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정도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우리가 if문을 공부했으니까 함수 안에서 얼마든지 if문을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어, 그 select select 별과 횡의 개수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하나 선언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변수는 vCount라고 할 거예요. 행의 개수는 넘버 타입이면 될 거고요. 여기 0이라고 초기화를 할게요. 0이라고.
자, 그 다음에 묵시적인 커서 요거를 실행하기 전에 이런 문장을 먼저 만들어 볼 거예요. select, count, location의 count, location의 count. 얘를 into 어디에다 넣을 거냐면 v count에다가 fetch를 할 거예요. 무슨 테이블에서냐면 DEPT 테이블이고요. 조건식은 조건식은 DEPT NO가 파라미터 값과 같으면 자, 그러면 이 값은요.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겠죠. 0이 아니면 로케이션이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0이면 로케이션이 없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조건문을 이렇게 쓸 거예요. if v underscore count가 같으면 이건 비교하는 거죠. 0과 같으면 then 그 다음에 뭐뭐뭐 코드를 쓸 거고요. else 그렇지 않으면 0이 아니란 얘기는 0이 아닌 다른 숫자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숫자들일 거예요. 그죠? 그때 요 묵시적인 커서를 실행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를 and if로 묶을 거예요. 자, 여기는 else 블록 안쪽이니까 들여쓰기를 한번 해주시면 조금 더 보기가 좋을 겁니다. 자, 여기서는요, 무슨 일을 할 거냐면, v, 그 다음에 dept, 로케이션에다가 값을 넣을 건데요. 문자열을 넣을 거예요. 문자열을 그냥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냥 대쉬를 만들어 버렸어요. if, then, else, and if 기억나시죠? 조건문 기억나시죠? 아, 우리 공부했으니까 써봐야죠. PL, SQL 블록 안에서도 조건문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에도 얼마든지 이런 조건문들 이용해서 함수들을 만드실 수 있으세요. 자,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한 거냐면 카운트가 여기에 저장이 돼 있어요. 카운트가 0이면 부서 번호가 일치하는 부서에 로케이션을 찾을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로케이션을 찾을 수 없으니까 너를 리턴하는 것 대신에 이런 문자열을 리턴하도록 이렇게 넣은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카운트가 있다는 얘기죠. 카운트가 있으면 셀렉트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로케이션을 여기다 넣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다 넣겠다.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리턴은 로케이션을 리턴하죠. 리턴하는데 0인 경우에는 이런 문자를 리턴하게 되고요. 0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로케이션 값을 리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함수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컨트롤 엔터 하셔가지고 컴파일이 다시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테스트했었던 문장을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여기까지는 똑같죠. 예, 10번, 40번 부서들은 테이블에 있으니까 로케이션을 잘 찾았고요. 50번은 테이블에 없죠. 그때 아까랑 달라진 점은 여기가 널이 아니라 대쉬라는 문자열이 들어갔다. 라는 게 조금 달라진 겁니다. 뭐 이게 꼭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데, 반드시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문장도 가능하겠다. 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만약에 우리가 만든 이 함수를요, PLSQL 블록에서 테스트한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declare, begin, end. declare, begin, end로 테스트를 해보실 수도 있으세요.
로케이션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가 있으면 되죠. 어, 함수 get dpt 로케이션의 리턴 값, 반환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 v result라고 할까요? 타입은 뭐라고 하면 돼요? 타입은 함수의 리턴 타입하고 같으면 돼요. 그렇겠죠? 함수를 만들 때 우리 리턴 타입 뭐라고 했어? 바차2라고 했죠. 그럼 여기 선언하실 때에도 바차2. 근데 PLSQL, 함수를 선언하실 때와 PLSQL 사용하실 때가 조금 다른데, 함수에서는 그냥 바차2 하고 끝내버리시면 돼요. 몇 바이트다, 이거 지정 안 하십니다. 그냥 return 문자열이다.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는데, 변수를 선언하실 때에는 몇 바이트짜리다를 써주셔야 돼요. 적당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저장하면 되는 거죠. v result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get dpt location 20번 부서 한번 볼까요? 20번 부서. 20번 부서가 달라스였죠. 달라스. 그리고 이거를 확인하려면 db ms output put lin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20번 부서의 위치는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여기다 뭐 써주면 돼요? v resul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뭐 30번 부서면 여기를 이렇게만 바꾸시면 되겠죠? 복불 좀 할게요. 30번 부서도 제대로 나오는지 여기를 30, 여기도 3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20번 부서 위치는 달라스, 30번 부서 위치는 시카고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함수의 결과값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를 테스트하실 때에는 간단하게는 select from dual에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PRSQL 블럭을 직접 만들어서 함수의 리턴 값을 변수에 저장하고 그 변수 값을 출력해 보는 것으로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으신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잘 되세요? 혹시 에러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시고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